안녕하세요. 미리 보는 상승 종목입니다. 11월 1일 오늘 상승한 종목 중에서 향후 크게 오를 만한 종목 38종목을 정리해 봤고요. 요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건데 그 전에 시장하고 금일의 테마 종목을 간단하게 리뷰하고 종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차분히 들어보시면 도움될 만한 정보들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전일 나스닥과 반도체는 1%, 2% 내렸죠. 지지 대주길 바랬는데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와 코스닥이 1.8%, 0.68% 올랐습니다. 굉장히 강한 힘을 보여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단기 목표치 근방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61선, 일봉상으로는 61선에 거의 다다랐고요.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20주선에 거의 가까이 다가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주면 어떤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러니까 2350 정도 선에서 이런 중요한 선들이 있어서 얘를 치고 올라가면은 추세의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또 아니나 다를까 맞고 떨어지면은 또 이렇게 지그재그 이렇게 내려가는 하락 흐름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투자 비중은 조금 짧게 그리고 적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율 흐름은 좋았습니다. 1417원으로 7원 1전 내렸고, 단기 상승 추세는 이탈했습니다. 단기적인 거죠. 단기 흐름은 이탈이고, 아직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안정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시원하게 사주면서 코스피, 선물, 코스닥, 선물은 장중에 한 3천억 이상 사다가 장 막판에 좀 뺐는데요. 어쨌든 합계로 한 5천억 이상 매수를 해줬고요. 기관은 코스피, 선물, 코스닥은 조금씩 매도하면서 1200억 정도 했고, 개인들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2500개 상승 종목 중에 1780개나 상승했기 때문에 70% 이상 상승을 해서 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다. 이 흐름이 이어갈지는 목요일 새벽에 발표하는 파월의 입에 달렸다고 하는데, 글쎄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오늘은 이제 폴란드의 민간 원전 수주 MOU, LOI 체결 관련해서 원전주가 무더기로 상승을 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20% 올랐고요. BHI, 한전 KPS, 우진. 이 중에서 저는 한전 KPS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한전 KPS하고 뒤에 나오는 한전 산업 정도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무한한 테마다. 2차 전지는 계속 돌아가면서 지금 시장 보세요. 2차 전지 그 태조 이방원이 여전히 강하죠. 그 중에서 2차 전지, 그 다음에 방산, 그 다음에 요즘 원전도 왔죠. 태조, 태양광도 있고, 조선만 조금 약할 뿐이지 얘네들이 돌아가는데 그 중에서도 2차 전지는 얘네 안에서도 계속 돌아요. 대형주, 소재주, 장비주, 폐배터리까지 계속 돌죠. 근데 이 안에서 내가 놀아야 되는데 전혀 엉뚱하게 사료주나 이런 데서 놀아가지고는, 물론 잠깐 반등하기도 하지만 전혀 엉뚱하게 네이버, 현대차를 갖고 있다 이러면은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죠. 지금은 2차 전지는 어쨌든 우리가 따라 붙어야 되는 영역이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LG화학을 공략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크게 상승을 했는데 그 중에 뭐 끝까지 못 갖고 있었고요.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일단은 정리했습니다. 요즘 좀 짧게 가져가는 타입이라 2차전지에는 LG화학이 오늘 11%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LG엔솔, SK이노베이션, 삼성 SDI인데 이 중에서 이제 LG화학도 많이 올랐고 SK이노베이션을 좀 지켜보다가 아직은 주봉상의 하락 흐름인데 이게 좀 올라가서 좀 안정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SK이노베이션도 또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LG화학을 공략하게 된 어떤 이 추세적 배경이 어떤지에 대한 영상도 제가 추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응용편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올려드릴 계획이니까 쭉 지켜보시면서 자주 방문해 주시고요. 네옴시티도 계속 강하죠. 그러니까 요즘 보면 네옴시티, 2차전지, 방산 이런 애들은 계속 강하잖아요. 그 중에 유신, 세아특수광, 히림, 한미글로벌. 어제 이제 얘네들은 너무 무시무시하니까 히림이 어떨까요? 라고 했는데 히림이 8% 올랐습니다. 물론 유신이 더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그 중에서 안전한 걸 찾자는 게 제 지론이거든요. 추세를 따라가되 붕 떠가지고 막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것보다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거를 찾는 것이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또 네옴시티 뭐 재건 관련해서 또 전선주도 여러 가지 테마에 엮이면서 일진전기, 가온전선, LS전선 아시아들이 7에서 4% 정도 올랐고요. 니켈 확보가 되게 중요하죠. 전기차 소재가 탈중국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다양하게 니켈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관련주로서 티플렉스, LX인터, STX, 포스코홀딩스 다 실적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실적도 동반된 테마주기 때문에 니켈 관련주, 뭐 비금속 관련주, 기타 금속 관련주 이런 쪽들은 좀 눈여겨보실만 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방산도 끝나지 않은 테마다라고 말씀드렸죠. 전쟁이 끝난다고 수주가 끝나지 않죠. 다음 전쟁의 위험을 대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LIG 넥스원, 현대로톤도 좋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좋습니다. 한국항공우주만 아직 주봉상의 흐름이 좀 하락이어서 조금 기다렸다 보고 이런 종목들은 추세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위 종목을 알아보는 이유는 시장의 관심과 힘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저는 항상 중요하게 보는데 여기에 봐도 삼성전자 오늘 6만원 찍었죠. 삼성전자가 돌아와 준다면 지금 주봉상으로는 약간 이런 모습이 딱 있거든요. 지금 아직 돌아오지는 않고 근데 이게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정말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고 저는 그때 삼성전자를 공략할 겁니다. 레버리지를 또 활용해서 또 공략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것들도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이고 LG화학, 금양, 삼성 SDI, 엔솔, SK이노, 이수화학 다 이런 것들이 벌써 2차 전지죠. 2차. 그러니까 시장의 힘이 2차 전지에 있다는 거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미글로벌, 우신 뭐예요? 네옴이죠. 그러니까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저는 항상 보면서 시장에 힘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대한전선, 한신기계 이런 것들 원전 관련된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크게 원전, 예, 두산 에너빌리티 강했고요. 2차전지 네옴이 시장의 힘이 강하다. 거기에 삼전이 드디어 6만원을 탈환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이 됐죠. 너무 안 했었네요. 아무튼 예. 그리고 상승률 상위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전기술, 한전산업. 한전기술은 상한가 같고 한전산업. 근데 한전기술보다는 한전산업이 내용이 좀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우신,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드렸고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가
대장된 일상이 중국에서 통과되면서 마일스톤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18% 올랐어요. 근데 마일스톤 받은 게 150만 불이더라고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기술적으로 진전했다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세아특수광 말씀드렸고, 두산도 좀 계속 좋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추세가 형성돼 있고, 두산 로보틱스의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것을 알려주면서 로봇 관련주로 두산은 계속 부각을 받을 거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고, 화장품주가 오늘 조금 올랐는데 그 중에 CNC 인터내셔널 색조 화장품인데 뭐 아모레도 ODM으로 납품하고 하는 뭐 기술력이 있고 또 실적이 있는 곳이라 상승한 걸로 보여지고요. 원전주 중에선 알짜인 한전 KPS 그리고 잡주인 G2파워도 11% 올랐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38개 종목을 알아봐야 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최대한 간단하게 핵심만 빠르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한전산업입니다. 한전기술은 너무 시가총액이 세고 시가총액 대비 실적이 약한데 한전산업은 시총 3,300억에 영업이익이 한 200억, 175억 정도 나오는 그래도 실적이 있는 이런 발전 설비 관련된 회사다 라고 보여주고요. 제가 보는 찐 실적주 중에 하나는 한전 KPS인데요. 시가총액은 1조 6천억이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1,200억 그 다음에 1,600억, 1,700억 성장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이 정도 실적이 나오는 이런 발전 설비 이런 쪽 종목이 없어서 좋게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주봉상의 어떤 원전주들이 그 주봉상의 흐름은 아직 상승은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게 잠깐 이렇게 하다가 말 건지 아니면 계속 갈 건지는 조금 우려하시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S&T 에너지도 이런 발전 관련된 회사인데 S&T 에너지는 석유화학 플랜트용 설비, 발전소 이런 쪽 내용 발전 관련된 회사인데 여기는 추세가 좀 좋아요. 21선 쌍바닥에 시가총액 1,500억이고 영업이익 130억 좀 가볍죠. S&T 모티브도 괜찮고 S&T 에너지도 괜찮네요. 그리고 주봉상의 흐름도 조금 막 꾸불꾸불하지만 어쨌든 올라가고 있어서 S&T 에너지가 의외로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거래대금이 조금 아쉽네요. 50억으로 좀 약하고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도 오늘 18% 강하게 올랐는데 거래대금은 한 50억 정도 나왔고 주봉상의 흐름은 나쁘지 않네요. 일봉상의 흐름이 이렇게 21선 쌍바닥이 나오면서 주봉상으로도 20선 위에 올라갔고 끄트머리가 살짝 이렇게 올라갔죠. 나 출발할래 약간 이런 모습으로 한번 지켜봐도 시총은 2,200억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세아특수광이 네옴시티 관련주 중에서 지금 8월 달에 14,000원에서 24,000원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적이 시가총액 2,000억 대비 영업이익이 한 350억, 당기순이익 270억 나오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는데 요즘 뭐 철강주 관련해서 PER이 낮은 종목이 워낙 많아서 바로 따라 붙기보다는 조금 관망하면서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여주고요. 그나마 히림이 오늘 8.5%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아직도 1,300억이 안 된다. 1,280억이고 매출과 이익이 그래도 꾸준한 회사이기 때문에 히림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볼만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두산은
저는 딱 얘기하면 지주 회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주 회사들이 지분 가치 어마어마하게 좋아도 그거를 다 반영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중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회사도 상장되어 있고 지주 회사도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할인율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갖고 있는 지분 가치만 얼마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지주사를 보면 100전 100패입니다. 근데 자기 사업을 잘하는 삼성물산이나 두산 같은 경우는 시총 1조 4천억인데 영업이익이 올해 1조 2천억, 1조 3천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지배순이익이 한 1,000억대, 3천억대 나오는데 이런 내용보다 두산 로보틱스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두산이 로봇주로 부각이 되면서 로봇주 중에 알짜 회사로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도 440억 나왔고 두산이 좋은 게 또 주봉상의 흐름도 추세가 막 형성이 된 그런 모습이죠. 한미글로벌은 사실 이제 못 따라잡죠. 12,000원에서 45,000원까지 거의 한 5배 가까이 올랐는데 이제는 이 폭탄을 어떻게 넘길지 11월 초에 내엄 어쩌고 저쩌고 나왔을 때 확 똥물을 끼얹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는 보면서 이제는 네옴시티 좀 조심해야 된다.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일에는 끝이 있는 법. 아파트 값도 끝없이 올라갈 것 같던 아파트들이 뭐 30억 갈 것 같던 잠실의 아파트들이 지금 18억에 물건이 나와 있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위메이드의 주가 흐름을 보세요. 대부시스터즈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면 결국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CNC 인터 색조 화장인데 7월 달에 16,000원에서부터 26,000원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죠. 그리고 실적이 괜찮고요. 시가총액 2,500억 정도 되네요. 근데 올해 한 150억 영업이익, 그 다음에 영업이익 성장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지만 주봉상의 흐름도 괜찮고요. 화장품주를 나는 꼭 해야겠다. 나는 화장품주가 너무 좋다. 이러신 분들은 한번 들여다볼 만하네요. 오늘 거래대금은 뭐 70억 그렇게 강하지는 않죠. 사마 알미늄, 알미늄의 가격이 오른다. 중국에서 생산을 줄이고 뭐 러시아에 제재를 한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았죠. 그런 내용들과 저런 내용들을 합쳐서 결국에는 한 2배 정도 올랐네요. 6월 달부터. 주봉상의 흐름도 당연히 좋겠죠. 21선이 이렇게 높은 쌍바닥을 보이면 이 주봉은 무조건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주봉상의 흐름도 좋고 3,400억 시가총액, 올해 지금 영업이익 230억, 그리고 당기순이익 한 190억 정도니까 뭐 이 정도면은 글쎄요. 이따가 조일알미늄하고 한번, 여기 밑에 있네요. 조일알미늄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조일알미늄은 시가총액 3,000억에 영업이익 180억, 당기순이익 157억. 거의 비슷하네요. 근데 이 모양새나 흐름은 조일알미늄은 인위적일 정도로 너무 이렇게 우상향의 그림이 뭔지 거의 직선 상태로 가고 있죠. 관리가 좀 더 타이트하게 잘 되는 모습이고요. 티플렉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금속, 원자재 이런 관련 회사로서 시가총액 1,000억인데 올해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이 100억이 넘어서, 그리고 21선 쌍바닥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주봉상으로는 아직 못 만들었죠. 오늘 거래대금 240억 정도 나오면서 이런 21선 쌍바닥의 모습으로 주봉이 돌아가는 어떤 추세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전체를 볼까요? 네, 분기별 흐름도 괜찮습니다. 티플렉스도
상반기에만 지금 160억 이상 영업이익을 거뒀기 때문에 시가총액 1000억 대비해서는 T플렉스 갈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죠. 동국 산업도 뭐 이런 금속 관련된 산업 또는 뭐 풍력 소재 관련된 산업을 하는 곳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한 2,700억 정도 돼요. 올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한 230억 정도 되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 주봉상의 흐름도 좀 많이 떠 있네요. 떠 있긴 하지만 지금 2,600원에서 5,000원까지 딱 더블 정도 오른 상태인데 워낙 요즘 금속 원자재나 이런 쪽으로 관심들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풍력 관련된 또 사업도 연결돼 있고 하기 때문에 센 놈으로 동국산업 올랐다가 쉬었다가 다시 회복한 모습으로 지켜보시면 좋고요. 삼목 에스폰 같은 경우는 아직 추세는 당연히 이렇게 21선이 낮은 쌍바닥일 경우엔 주봉상의 흐름은 당연히 우상향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강하게 한 9% 정도 상승을 했고 시가총액 2,700억인데 실적이 좋잖아요. 작년도 실적이 헐렁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330억 정도 벌었네요. 그러면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에도 이렇게 번다 그러면 PER이 뭐 5배 미만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서 한번 가져와 먹고 한번 관심주로 조금 향후 흐름을 지켜봐야 될 종목이고요. 휴스틸은 실적이 또 이것도 엄청 좋죠. 21선이 이렇게 높은 쌍바닥이면 주봉은 당연히 돌아선다고 했죠. 주봉상의 흐름이 아주 견조하죠. 왜냐? 돈을 잘 버니까. 시가총액 2,150억인데요.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1,000억이에요. 괜찮지 않습니까? 이 추세로 돈을 더 번다 그러면 PR이 2배가 안 될 수 있는, 작년에도 돈을 잘 벌었어요. 이런 종목들은 그만큼 에너지가 상승할 때 더 뒷받침을 잘 하겠죠. 세아 특수강보다는 세아 베스틸 지주가 6,300억 정도 시가총액인데 상반기에 9월까지 영업이익이 괜찮습니다. 1,100억, 한 1,300억. 그러나 저기 휴스틸만큼 못하죠. 어쨌든 철강, 그 다음에 금속 원자재 관련해서 이런 쪽으로 설명드리고 있는데 조일 알미늄 말씀드렸죠. 시가총액은 3,000억이고 연간으로 봤을 때 한 200억, 190억 정도 영업이익을 보이고 있다. 근데 이 연간 이건 예측 자료고 작년 자료네요. 올해 자료를 보면 작년에 180억 영업이익이었는데 올해 300억이에요. 상반기에. 그러면 시가총액 3,000억 괜찮죠. 조일 알미늄이 사마 알미늄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거래대금도 꾸준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무림 PMP인데 저는 또 제지주도 별로, 제지주, 금융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무림 PMP 20주선이 쌍바닥, 20주선이 쌍바닥이니까 얼마나 견조하냐고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21선도 쌍바닥이고 시가총액이 3,000억인데 올해 영업이익이 750억, 당기순이익 461억 예상이 되네요. 펄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제지 가격도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 원료가 되는 무림 PMP 실적주로서 한번 우리가 지켜볼 만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실적이 안 나와서 이런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구축을 하고 있는 코닉 오토메이션인데 21선이 이렇게 쌍봉을 보이면서 쌍바닥을 보이면서 주봉상의 흐름도 강하죠. 근데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너무 지금 시대에 잘 맞잖아요. 근데 아직 시총은 2,000억이야. 이 정도면은
공략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같은 자동화 로봇 관련 쪽에서 SPG를 살펴보겠습니다. SPG, 모터 감속기 만드는 회사인데 로봇주 중에서는 거의 유일할 정도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다. 21선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은 1중, 2중, 3중 바닥 만들어 줄 수 있겠네요. 주방상의 흐름을 봤을 때는 여전히 20주선에 간당하게 걸려 있는데 다시 상승해서 21선 위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다. 항상 우리는 추세를 따라가는 추세 추종이지 추세를 예측하는 추세 예측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몇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태용로직스, 21선이 크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좀 낮은 쌍바닥을 보여주는 모습이고, 주간 단위의 모습도 20주선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 마찬가지로 실적이 깡패다. 시가총액 2,100억인데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한 750억이 넘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석유 관련된 대기업의 물류를 담당하는 쪽이기 때문에 좀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쪽 국제 물류 주선인데 그 중에 석유 관련된 대기업을 주요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유가가 어쨌든 뭐 80불대 위에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실적주로 보시면 되고, 여전히 건설 기계 관련주들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이게 안 들어가는 테마가 없어요. 우크라, 재건, 네옴시티, 그 다음에 뭐 2차전지, 뭐 리튬 광산 뭐 개발 뭐 다 들어가요. 그래서 다 좋습니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현대 건설 기계, 두산 밥캣, TYM, 진성 TEC 다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지금 너무 급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기를 바라면서 건설 기계 관련 종목들 차분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수화학 12월부터 전고체, 2차전지 전고체 관련 소재를 양산하겠다는 내용으로 어제 강하게 상한 29.9% 어제 상한가를 확 가버렸고요. 오늘도 5% 상승했습니다. 이럴 때 따라 붙는 거 아니죠. 언젠가는 쉬어갈 수 있고 우리는 그 쉬어가는 타이밍을 노려야 된다. 이렇게 한 방에 20주선을 타고 급하게 오르고 있는데 조금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어쨌든 600억, 540억 나오고 시가총액 7,400억이기 때문에 실적을 동반한 종목이고요. 석회 관련된 태경 BK인데 태경 BK가 또 1,500억 정도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고, 뭐 석탄 발전 관련한 어떤 그런 원자재도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1,500억 대비해서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360억 정도 되고 2차전지 소재 쪽으로도 진출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흐름이 아주 좋죠. 흐름이 아주 좋고 최근에 급등했었는데 20주선도 살아났고, 그러면 일봉상의 흐름을 지금 다시 21선 위에 안착하면서 이렇게 따라 붙을 때는, 이 상승 추세가 있는 종목을 우리가 따라 붙을 때는 이렇게 장대 양봉이 솟은 따라 붙는 것보다는 단봉, 거래 상승이 크지 않은 21선을 지지하는 이런 단봉이나 아니면 상승 추세에서 쉬어가는 짧은 음봉 같은 때 따라가는 것이 더 좋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 중에 눌림을 활용하는 쪽으로 보시면 제일 좋고요. 2차전지 롤트롤 장비 PNT가 시가총액은 1조 1,000억 정도 되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700억, 600억인데 이런 종목들은 계속 성장을 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기 때문에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봉상으로 올라탔고 쭉 가는 테마에서 또 얘도 윗선에 엔벨롭 윗선까지 올라왔죠. 그럼 좀 차분해질 때를 기다렸다가 공략을 해볼 만하다. 아모그린텍은 이제 시작이죠. 주봉상으로도 추세가 견고하고요. 일봉상으로도 괜찮고 시가총액 2,600억이고 영업이익 150억, 당기순이익 170억, 2차전지 장비 관련, 소재 관련해가지고 부품 관련해가지고 아모그린텍 괜찮습니다. 방산주 중에 LIG 넥스원 보시면 엔벨롭 상단까지 일단 단기 좀 슈팅이 나왔네요. 주봉상으로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21선에 올라갔다가 이런 날이나 이런 날 정도가 좀 공략하기가 괜찮겠죠. 시총이 2조 3천억이고 영업이익이 1,800억이니까 아마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좀 쉬었다 가면 되고, 로템이 좋죠. 많이 쉬었죠. 시가총액 2조 7천억이고 영업이익이 한 1,300억 정도 나오는데 연간 단위로 보면 내년에는 거의 2배네요. 2,300억 나오고 24년에도 3,200억. 네, 계속 성장을 하죠. 그 장갑차 같은 것들이 계약된 것들만 해도 어마어마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더 실적이 좋아질 현대로템인데, 주봉상의 흐름은 딱 20주선을 깼다가 회복을 했죠. 그래서 현대로템이 기술적 흐름에서는 21선이 딱 붙어 있어서 이럴 때 좀 잠깐 쉬어가거나 단봉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2차전지 전해액 관련해서 캠트로스도 보시면은 아주 커다란 지금 한 7월부터 3개월여간의 쌍바닥을 만드는 모습이죠. 시가총액 2,400억이고 어쨌든 전해액 관련해서 매출액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회사인데, 주봉상의 흐름도 이제 딱 시작이죠. 그 2차전지 테마가 계속 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덜 알려져 있거나 많이 쉬었던 종목을 공략해 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은 여기 케미컬 소재 동사의 제품은 전해액 첨가제, 2차전지 전해액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관이음, 조선 기자재, 태광이 오늘 5% 정도 올랐고요. 태광도 흐름이 좋죠. 추세가 완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시가총액 4,500억인데 올해는 360억, 370억 정도 영업이익을 보이고 있고 내년, 내후년에도 성장한다. 왜냐? 조선의 수주가 많으면 어차피 이런 조선 기자재, 뭐 피팅 이런 쪽은 계속 납품을 하고, 관이음새 이런 쪽은 계속 수주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어떤 조선에 비해서는 기자재는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마진을 확보하기가 용이한 구조이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수주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이고, LS 전선 관련해서 시가총액 2조 2천억이고 올해 4천억, 내년에 5천억, 5,400억 계속 돈을 더 잘 버는 회사로서 딱 보시면 알겠죠. 21선 쌍바닥 나오면 추세 주봉은 여전히 강하다. 강한 종목으로서 LS 말씀드리고요. 종목이 많으니까 시간이 오늘도 30분이네요. 10분 이내로 영상을 처음엔 찍으려고 했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내용은 없다라고 자부하면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나무가 누구죠?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으로 21선 쌍바닥, 시가총액은 고작 1,800억인데 영업이익 340억에 당기순이익
340억이야. 주봉상의 흐름도 뭐 겸손해. 아직 막 하늘로 날아가 있지도 않아. 카메라 모듈이 결국 어디에 연결되죠? 결국엔 지금 스마트폰, 태블릿인데 그거를 전기차 쪽으로 당연히 확장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스마트카, 드론 이런 쪽으로도 투자를 지속한다라고 나와 있죠. 나무가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모트렉스, 나무가 이런 종목들 꾸준히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요. 성광밴드도 아까 태광과 마찬가지로 이런 조선 기자재, 관, 이음, 피팅 관련 종목으로서 시가총액은 4천억인데 올해 300억, 내년 500억, 580억 성장을 하고 있다. 근데 저는 이 정도 성장으로는 좀 별로 이렇게 매력적이진 않네요. 그리고 주봉상의 각도도 너무 심하잖아요. 어쨌든 상승을 한 종목이고 추세가 살아있고 실적도 동반돼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차라리 저는 화신이 더 좋습니다. 자동차 샤시 관련해서 화신인데 올랐다가 큰 폭으로 내렸다가 지금 다시 추세를 좀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이고 주봉상으로는 살아있는데 밑에 오히려 좀 재밌는 모습이죠. 급하게 올랐다 떨어지다 보니까 주봉상의 흐름이 살아있는데 한참 주봉이 쫓아가고 있는 20주선을 쫓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좀만 기다려 올라탈 거야. 그러면 이런 정도의 강한 흐름이라 그러면 이것도 조금 쉬어갈 때 21선도 이미 돌았고 얘가 올라올 거잖아요. 그럼 좀 쉬어가서 만나서 딱 지지받고 지지받는 자리에서 어떤 단봉의 양봉이거나 이런 뭐 작은 음봉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갖고 너무 올랐을 때 따라붙지 말고 조정 때 따라붙으면 화신 괜찮다. 왜냐? 시가총액 3,200억인데요. 올해 800억, 내년 1,000억, 그 다음 년 1,100억이에요. 이 정도는 돼야 좀 성장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 관련한 종목으로 성우 하이텍인데 시가총액은 4,200억이고 작년 전체를 볼까요? 올해 실적이 좋죠. 작년보다. 작년에는 당기순이익이 한 450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440억 나오잖아요. 그리고 매출도 꾸준하고요.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우 하이텍 보면은 일봉상의 좀 지저분한 모습이지만 높은 쌍바닥, 당연히 주봉은 돌아섰겠죠. 근데 너무 이렇게 뭐죠? 이런 윗꼬리 아랫꼬리가 너무 많고 이게 너무 정신이 없죠. 전 이런 걸 좀 별로 선호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만큼 변동성을 또 좋다고 볼 수 있고 최근에 거래 대금이 1,000억씩 나오는데 빨간색 상승 거래량은 크지만 파란색 하락 거래량은 작으니까 성우 하이텍 노려볼만 하겠네요. 하나솔루션도 제가 최근에 한번 공략을 했었는데 하나솔루션이 보세요. 이런 날 보면 21선 깨고 이렇게 볼까요? 갑자기 21선을 훅 깼어. 그러더니 그 다음 날도 또 떨어졌어. 추세가 깨진 건가요? 21선, 61선 뭐 데드크로스야. 그러면 그냥 봤을 땐 추세가 깨진 것 같잖아요. 일봉상으로 봤을 땐. 근데 오늘은 완전히 올라오진 못하고 조금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더 큰 확률로 본 이유는 주봉상의 20주선 추세가 아직 빳빳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한 번에 하나솔루션 같은 이런 추세주 태양광이 한 번에 훅 빠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터치하고 올라왔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모습이 좋은 모습은 아니니까 좀 지켜보면서 다시 추세를 밟고 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작은 눌림 또는 작은 상승의 단봉일 때 한번 공략해 볼만하다.
단골 메뉴죠. 동훈 아나텍. 아, 제가 맨날 그 주담한테 한번 연락해 본다는 거를 깜빡하고 있는데, 높은 쌍바닥에 주봉상 흐름 너무 좋고요. 여전히 시가총액 1,800억 정도 되고 있고, 실적은 보잘것없지만 우리는 침으로 혈당을 측정하는 그런 제품들이 개발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좀 많이 내려갔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투자에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